시간이 많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남겨주시고 저희도 시간에 맞춰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님,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강기루 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먼 곳에서 진우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민 역을 연기한 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 역할 맡았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만경 기주공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역할의 기도영입니다. 네, 저는 정말 먼 곳을 연출한 박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배우님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고, 먼저 감독님, 저희 오늘 이제 개봉 열흘 남았는데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게 된 심정이 어떠신지? 네. 예, 그 영화가 극장에서 관객분들 너무 만나고 싶은 영화였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봉 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기 전에 어쨌든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먼저 얘기 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기루 배우님, 사실 오늘 이제 영화 막 보고 나오셨으니까 지금 극중과 가장 다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오래전부터 이 영화 같이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처음에 이제 감독님과 어떻게 이 이야기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진우라는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좀 신경 쓰셨던 부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명에게라는 영화로 감독님과 지방 영화제를 이제 다니고 있는 그 시점에 감독님 다음 작품 어떤 소재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작품도 마침 제가 함께 하게 되는 걸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저 같은 경우는 글이 나오기 전부터 함께 하기로 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글을 보고 제가 뭐 인물을 분석하고 인물을 준비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는 꾸준한 대화로 준비를 했고,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외형이었어요. 목장에서 살고 있는 인물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객들에게 그런 인물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체중도 늘리고 태닝도 하고 머리도 길렀다가 또 잘랐다가 수염도 길러보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이 혹시 세 번째 작품도 같이 하자고 제안하신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네, 감독님 캐스팅할 생각 있으시지요? 네, 물론입니다. 네. 두 분의 세 번째 작품도 기대를 하면서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홍경 배우님께 먼저 또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촬영 현장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기 하신 기간도 아직은 신입
배우시니까 길지 않았고 되게 이 공간에 가서 다른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 만나셨을 때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그 화천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이라던가 뭐 어떠셨나요? 사실 뭐 저만 레벨 한 1이고 다들 한 레벨 20부터 막 50, 40 다 있는 이렇게 쌓으시는 분들 같아서 약간 당연히 어느 촬영이건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루 형이랑 같이 그 오두막? 뭐라고 해야 되지? 방갈로 제 피디님 죄송합니다. 방갈로에서 그 한 10평 남짓 되는 방갈로에서 기루 형이랑 2평? 2평 이평에 두 분이 죄송합니다. 그 2평 남짓 되는 방갈로에서 같이 누우면 진짜 자칫하면 풋보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기루 형이랑 자연스럽게 친밀 죄송합니다. 서로 약간 쉬소리도 들어가면서 화장실도 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죄송해요. 잘 말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감독님도 굉장히 긴장 잘 풀어주셨고 저만 긴장이 됐어요. 죄송해요. 예,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되게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님들 캐스팅에 관한 질문과 함께 또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되게 설이라는 이름도 예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각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원래 저희 그 설이 역할 맡은 김시아 배우님도 원래 오실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조금 꼬여서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할머니 역할 맡아서 최군순 배우님까지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셨는지 네, 간략하게 하고 그 이름 지으실 때 뭐 노하우라든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우와 현민 그리고 은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속에서 좀 그 소수자로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름은 더 훨씬 보편적이고 평범한 이름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우, 현민, 은영으로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서희라는 이름은 이 영화 제 마음에는 좀 슬픈 우화 같은 느낌의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바람이 좀 반영이 돼서 그런 좀 우화 속에 있는 한 아이의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희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만, 문경, 명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만이라는 이름은 좀 저는 이 중만이라는 캐릭터가 좀 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들에게 산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무거울 주는 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만이라고 짓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이제 문경과 명순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캐스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기호 배우하고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이 화천이라는 공간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얘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기차에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사진을 제가 보여주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저도 자연스럽게 영화를 처음 떠올리는 순간부터 이제 강기호 배우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영화를 그려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경 배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만났어요. 현민 역의 배우분을 좀 찾기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그 서울독립영화제 독백 페스티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영상을 보게 됐고 거기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배우분을 만났는데 그때 정말 그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독백이 연기를 막 열연히 하는 흥경 배우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나게 된 거였고 이상희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함께 꼭 작업을 하고 싶었던 배우였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 여동생이었거든요. 쌍둥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동생은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영화를 같이 제작한 장우진 감독하고 둘이 좀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고민하던 중에 그 쌍둥이면 어떨까, 이란 쌍둥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때 그 영화에 또 뭔가 한 커플 더해지는 의미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 뭔가 이 갈등 속에서도 운명 공동체 같은 뭔가 이 깊은 갈등이 있지만 또 끊어질 수 없는 어떤 운명의 끈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쌍둥이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쌍둥이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또 흔쾌히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홍 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만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쓸 때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는 이미지가 이렇게 그 소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그 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기주홍 선배님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기 선생님이 아니면은 저는 약간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릴 때도 되게 조심스럽고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합류를 해주셔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용 배우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유정 선배님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딸이 배우라는 것과 함께 아직 한 번도 작업하지 않았었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만나게 됐고 또 되게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실제 부녀 시간이지만 뭔가 닮은 듯 안 닮은 듯한 그런 느낌들이 또 영화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네,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아 배우님. 김시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오디션을 봤는데 2차 오디션을 목장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따로 이렇게 뭐 연기 테스트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목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이었는데 그 다른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각각 양들 속에 수많게 뛰어놀고 있을 때 유독 한 배우님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고 간 양 모이통을 이렇게 그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막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기 오히려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막 그 소 먹이를 주고 소하고 대화도 나누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설이라면 양들 앞에서 이렇게 흥분하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이곳이 일상이고 놀이터 생활의 공간이니까 더 편하게 동물들 대하고 오히려 동물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저게 바로 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모습에 한눈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배우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중국 연길에서 굉장히 수십 년간 연기를 해오신 배우님이세요. 장률 감독의 두만강에도 출연하셨었고 실제 그 배우분이신데 그 연령대의 그 배우를 만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고 있을 때 그 강기루 배우가 한때 단편 영화 작업을 같이 많이 했던 이용래 감독이라고 계시는데 그 이용래 감독님의 친할머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고 네, 저한테는 너무 어렵게 만난 소중한 배우님이셨습니다.
오늘 김시아 배우님이 다른 촬영 일정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지금 인사 영상 같은 걸 보내주신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영상도 너무 귀여운데 이걸 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목소리를 잠시 1분 정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들어보지 못해서 잘 나오지 못해요. 잠시만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는데? 제일 보고 싶었던 김가진이 언니랑 이 다이아몬드 언니랑 그리고 명수 할머니, 삼촌, 지호가 어떤 삼촌? 홍삼 삼촌. 아니 어떤 삼촌? 어떤 삼촌? 어떤 삼촌? 엉덩이 삼촌. 제가 맨날 까먹어서 이러거든요. 홍경 삼촌, 강기루 엄마, 강기루 삼촌, 강기루 삼촌, 그리고 기도영 언니, 기도영 언니, 아빠. 이쯤에서 이제 어머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영상 끊고 너무 귀엽죠? 다음에 김시아 배우님 꼭 모시고 또 저희 집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주원 선생님, 어쨌든 아까 감독님께서 1순위로 놓고 스크립트도 쓰시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셨다고 하는데 또 오랫동안 작업해보셨는데 이제 박근영 감독이라는 신인 감독을 만나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때 처음 봤죠, 우리가. 영화는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나중에 작품을 쓴 다음에 캐릭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배우들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쓰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캐릭터를 끄집어내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데에서 참 작가적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죠. 나를 보고 썼다, 뭐 이렇게 그럴 때 뭐 어떻게 마음이 할 수밖에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마침 다른 배우들은 다 됐고요. 내 역할에서 딸이 딸을 아직 캐스팅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문득 나는 같은 배우 한다고 하는 딸이라고 해도 좀 더 객관적이고 이런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극 중에서 내 딸이 지금 딸 역할을 아직 캐스팅도 안 하고 찾고 있다. 그럼 내 딸이 어떠냐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감독이 생각하는 캐릭터에 맞는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영 배우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편 작업은 이번이 아마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또 촬영 현장에서 어쨌든 이 배우분들과 호흡 맞추셨을 때 좀 힘드셨던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아버님이자 대배우님과의 연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었던 점은 전혀 없었고, 왜냐면 제일
연세가 많으신 배우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건 없었고요. 오히려 다른 배우분들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시아나 할머니님도 같이 제가 모든 인물과 다 관계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되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시아는 설이는 문경이랑 제일 가까운 존재인 것 같았어요. 제일 따르고 엄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아가 먼저 항상 다가와서 같이 놀자고 하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할머님도 같이 이제 잠도 같이 자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빠랑도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본 게 처음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기로 오빠랑도 그렇게 지낼 수 있었고 거의 매일매일 보니까 제가 실제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말도 많이 걸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경희나 상희 언니는 확실히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이제 약간 그런 캐릭터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고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은영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극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사가 숨겨진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역할 좀 맡으시면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극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침입해서 들어오는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좀 이 은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저는 이 이야기 너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동하면서 계속 마음이 쓰이면서 읽었고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 동생이래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못할 것 같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함께 하게 됐었고요. 이제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의주는 설이만 데려오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인형이 하천으로 가서 설이를 만나고 그곳에서 며칠 있으면서 어쩌면 처음으로 진지하게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에 대한 톤 앤 매너는 이제 함께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독님 도움 많이 받았고요. 저 혼자서는 저는 찍을 때가 아니라 대본을 봤을 때는 진우라는 인물한테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볼 때는 현민에게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영화를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진우가 저희 피부치니까 알게 모르게 닮고 싶었어요. 어떤 고집이나 외로움이나 애쓰는 모습이나 그래서 그걸 좀 혼자서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 음식에 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사실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는 뭐 은영이라는 캐릭터도 와서 이제 밥 되게 약간 중독된 느낌으로 밥을 얻어 먹잖아요. 되게 맛있게 오랜만에 이렇게 다 여러 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질문은 식사 장면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런 연출을 하신 약간의 의도가 궁금하고 배우님들은 뭐 영화 속에서 이제 드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음식이 있는지 혹은 또 목화천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뭐 이제 드셨던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좀 TMI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이제 구성을 하면서 식사 씬이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인물들이 제각각 두 명씩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보통 이루어지지만 꼭 밥 먹을 때는
이들의 지금 관계가 어떻고 어색하고 뭐 친밀하고 상관없이 한 밥상 안에 둘러 보이잖아요. 그게 되게 영화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 그 식사씬마다 촬영을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할까, 그 다르게 하는 게 어떻게 그 식사씬마다의 다른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어떤 식사씬은 긴장감이 돌고 어떤 식사씬은 또 되게 편안함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조금씩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음식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음식 같은 것도 좀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혜라든지 그렇게 좀 영화 안에서 의미들과 좀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그 식사라는 거를 통해서 좀 많이 발생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장 일상적인 순간들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도영 배우님부터 음식 장면 기억에 남는 음식이나 이런 거 하나를 꼽는다는 거. 제가 먹어서 맛있어서 기억난다기보다 좀 미안한 게 있는데 그 시아한테 제가 이렇게 반찬을 얹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시아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먹길래 맛있나 보다 하고 계속 줬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고추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아가 컷 하자마자 그때부터 매워하고 그 전까지는 티를 안 내더라고요. 타고난 배우. 네,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른 채로 계속 고추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그때가 그 전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기드공 배우님은 나는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에서 밥을 잘 안 주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때 처음 우리가 여러 번 찍은 것 같아요. 뭐, 인물들, 아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바꿨다가 막 이렇게 그런 기억하고 배우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 먹는데 신경을 써요. 그 계산을 해야 돼요. 이때 내가 씹었던가 아니면 숟가락으로 들었던가 그걸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근데 참 지금 갑자기 서리 얘기가 나와서 그 꼬마가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걔도 계산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때 이걸 먹었지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더라고. 그 꼬마가 놀랬더니. 김시아 배우님이 그때 연기 경력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첫 영화. 처음인데요. 타고난 것 같아요. 네, 상희 배우님은 저는 맛있게 먹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근데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네. 저도 피자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가는데 콩만 먹고 감자만 먹고 이래가지고 강기로 배우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천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음식들이 저희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그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 가는 식당에서 받아온 음식들로 이제 소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음식 먹는 장면 제 처음에 찍을 때 진우랑 현민이랑 은영이랑 설이랑 그 식탁에서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을 찍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진우가 뭔가 이 캐릭터상 밥을 좀 깨작깨작 먹으면 안 된다. 오직하게 소처럼 우거우거 먹어야 된다고 캐릭터를 처음에 잘못 잡아버린 바람에 그 이후부터 계속 시장에서 그 할머니와 짜장면을 먹을 때도 그렇고 식구들 다 같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이게 배가 엄청 불러오지만 절대 깨작깨작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는 한 달 내내 그렇게 먹었어야 했던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는 그것보다는 저희 스태프 중에서 그 녹음 기사님이 매일 밤마다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촬영 중간부터 그 진수성찬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내일 저녁에 그 자리로 가서 바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대화는 이제 여기에서만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영화에 대한 또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감독님께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은 롱테이크 샷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후시 녹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을 들이신 부분들,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야겠다,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무역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던 게 있는지. 이 영화가 화천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영화였기 때문에 화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면들과 그 아름다운 풍경과 또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의미들이나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화천이라는 풍경, 그리고 화천에서 들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로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나 감정이나 분위기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 풍경이나 이 이미지에 더 공을 많이 들이고, 그것들이 영화의 영화의 스토리가 되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공간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많이 준 것 같고, 또 촬영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에서의 테마가 거리감이었거든요. 물리적으로 화천은 그렇게 멀는 공간이 아니지만 굉장히 낯설고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감, 그리고 연인 간의 거리감, 가족 간의 거리감, 개인과 사회와의 거리감, 삶과 죽음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용적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거리감을 많이 활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그리고 또 피사체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영화 안에서 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지규하기보다는 의미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원경샷이라든지 롱테이크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정말농구 시가 2018년 신춘문예 당선작이던데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하다는 좀 자세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감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말농구 시가 생각이 났어요. 박은지 시인은 저의 대학교 국문과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또 그래서 정말농구 시 박은지 시인의 등단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거리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가 생각이 났고, 그 시를 다시 꺼내 읽어보면서 이 시의 문장들이 영화 안에서 진우와 현민의 어떤 감정의 길자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인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시인이 어떤 이유와 어떤 계기로 이 시를 쓰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에서 나는 이런 영감들을 받았고, 그래서 이 시와 함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인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해줬었고, 그래서 영화에 이렇게 같이 함께 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은지 시인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개봉 이후에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또 그때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 나중에 보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경 배우님, 영화 속에서
그 시를 이제 낭독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낭독을 해주실 수 있냐는 요청이 좀 있거든요. 가능하실까요? 네, 해야죠 뭐. 좋아요. 혹시 모르겠지만 오늘 시를 마치는 건 아닐지. 네, 시를 시를 한번 보여드려요. 네, 제가 의욕부타이지 않아서. 여러분 다 카메라 준비되셨죠? 네. 짧게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해볼게요. 어린 왕자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구절인데, 네, 해볼게요. 정말 먼 곳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었다. 돌이 떨어지고 흙이 바스러지고 뿌리는 튀어나오고 견디지 못한 풀들은 툭툭 바다로 떨어지고 매일 무언가 사라지는 소리는 파도에 파묻혀 들리지 않을 거야.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면 불안해졌다. 우리가 상상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상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고 거짓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정말 먼 곳을 상상하는 사이 정말 가까운 곳은 매일 넘어지고 있었다. 정말 가까운 곳은 상상을 벗어났다. 우리는 돌부리에 걸리고 흙을 잃었으며 뿌리를 의심했다. 견디는 일은 떨어지는 일이었다. 떨어지는 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시 낭독 들으셨으니까 또 영화 한 번 더 보시면서 어떻게 사이가 있었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봉하고 나면 보시기 바라겠고 저희 또 약간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양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강기루 배우님 이제 양이랑 같이 찍는 씬이 참 많았잖아요. 그 연기 준비하실 때 좀 이렇게 연습하셨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양이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어땠었나요? 양이 거기 복장이 한 40마리 있었나요? 근데 놀랬던 것은 양이 다 성격이 달라요. 양하면 좀 온순하다, 혹은 반대로 은근히 사납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다 양마다 성격이 다르고 어떤 양은 계속 저희 뒤를 따라와서 엉덩이를 입으로 치고 장난을 치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양들이 장난을 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 마리가 계속 그러는 장난꾸러기 양이 있는데 TMI지만 그 녀석이 나중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네. 양, 배운 거는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 목장일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들어왔는데 사실 목장 일은 반나절 만에 다 배우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양 털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냥 되게 과감하게 그냥 자르면 된다고, 특별히 기술이 없다 그러셔서 저도 특별한 기술 없이 첫 장면에서 양 털을 잘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시아 배우님이 저희 관객과에 대한 전국지원 할때 이상희 배우님이 양똥에 밟았다? 엉덩방을 찧었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웃겼다고. 맞는지. 거기 다 양똥 천재예요. 양이 어떠셨는지. 양가의. 하나씩 않았어요. 다 양똥 천재였어요. 네. 기주봉 선생님도 목장주로서 이제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전에 목장에서 일을 하셨던 목동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산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큰 일을 안 하시니까 집에다가 산양이라고 해가지고 젖장
염소, 사냥이라고 불렀어요. 그 목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양을 몰고 한 30마리 몰고 지금 산에 우리 집 뒤에 산에 가서 풀 뜯기로 가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양의 습성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연과 동물을 좋아해서인지 저도 항상 그런 데 대한 동경이 있고 아직도 그런 여유가 되면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을 감독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냥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이제 양의 시작과 끝, 영화의 시작과 끝이 이제 양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은 이게 공들여서 찍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 한 장면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 강기료 배우가 기차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그 목장에서 양들이 이렇게 앞에 뛰어놀고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보이고 그리고 그 청년을 엄마라고 부르는 딸아이가 놀고 있다. 이 그림,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상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이 저한테 던져주는 그 느낌들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영화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영화가 저는 한편에 좀 슬픈 우화 같은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이 양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화적으로 그 작용하는데도. 그리고 이 영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거리감들에 대한 영화인데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 저는 생각들을 이 거리감들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다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삶과 죽음의 거리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의 탄생과 죽음을 다루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안에서 그 영화의 그 출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어떤 장면에서 영화가 끝이 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우리가 힘들 때 좀 하루하루가 무겁고 도망가고 싶고 뭔가 되게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무엇이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할까? 나는 앞으로 또 어딘가를 찾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찾아 헤맬 텐데 나는 무엇에서 그 힘을 얻을까? 나는 어떤 곳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때로는 정말 별거 아닌 거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상념들이 영화의 좀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진짜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궁금하셨던 거 아직 해결이 안 되셨다면 저희 3월 18일 개봉하고 이후로 계속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니까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즐겁기도 한편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채팅으로 하니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직접 목소리로 좀
좀 소통하고 하는 것도 많이 가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정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좀 극장 시네마에 대한 열망 같은 걸로 이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극장에서 가장 함께 그 영화를 볼 때 가장 크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또 그런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영화 많이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영화 보시고 돌아가는 길에 또 마음에 한 장면씩 남게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지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영화를 되게 좋게 그리고 뭔가 사랑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예쁘게 봐주시고 개봉하고 나서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한 컷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먼 곳이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른 시간부터 좀 경직된 모습으로 행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덕분에 좀 편안하고 포근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3월 18일 개봉한 이후에 아마 극장에서 기루가 낭독하는 시도 들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노래도 혹시 합의되지 않은 거랑 나중에 합의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현장에서 이야기들 담아서 아마 극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요. 듣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곧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도 약간 관객분들과 똑같이 막 엄청난 분들과 작업을 한 거잖아요. 효 선배님도 그렇고, 상현 누나도 그렇고, 도영 누나도 그렇고, 또 명순 할머님도 그렇고, 설이도 그렇고, 기루 형도 그렇고, 뭔가 같이 작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하고 나서도 배울 수 있었고, 근데 이렇게 지구에 와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작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좋고 떨리고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 보시느라도 또 힘드셨을 텐데 답답하고 그러셨을 텐데 자리에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해시태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샵 버튼의 힘이 요즘은 엄청나다고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건강한 무엇보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제대로 관객분들께 영화를 보여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이게 보상받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매우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큽니다. 저희 영화가 감독님 영화가 그렇듯이 여백이 많죠, 영화에. 그리고 여백들 여러분들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배우들과 감독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좋으셨다면 또 개봉하고 한 번 더 극장 찾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이랑 오늘 종일 애써주신 그린날의 목요일 아침 포디엄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 쳐주시면 찍고 가실까요?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관객분들 이렇게 접촉은 지금 쉽지 않은 시기라서 예, 사진 이렇게 지금 5초 드릴 테니까 마음껏 찍으시고 배우님들 퇴장하실 때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5초 갑니다. 네. 왼쪽부터 가볼까요? 왼쪽? 네. 하트하고 싶네요. 네, 하트. 네. 가운데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아이 컨택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모두 SNS 올려주시는 걸로 약속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저희 정말농구 화이팅 한번 하고 배우분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농구 3월 18일 개봉합니다. 저희, 네, 정말농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약속 모드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